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데 궁금해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성일광 교수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좀 들어보자. 너무 많이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도 모셨습니다. 뽑고 기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셨네요. 박현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서 통화도 자주 하시죠? 아, 그럼요. 성박사하고는 거의 뭐 와이프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성일광 교수님 엄청 바쁘셔가지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요즘 유튜브 댓글에 또 성일광이 약간 튀기만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 요즘 잘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마스 헤즈볼라 얘기를 좀 배워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마스 헤즈볼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그룹이 어떻게 형성된 거고 이슬람이라는 장대한 역사 속에서 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그 조상들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대중을 위해서 가르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이 역사를 배워야죠. 근본을 좀. 하마스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부터 시작을 하면요. 지금 공격을 하는 하마스잖아요. 하마스의 뿌리는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무슬림 형제단. 네, 무슬림 형제단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슬림 형제단이 언제 등장했던 분들이었죠? 1928년입니다. 이집트 배경이고요. 1928년에 이집트는 왕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왕정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립을 한 거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건 1922년인데 말뿐인 독립이고 영국은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요한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거 중요한 걸 장악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수에즈 운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짓는데 지분을 갖고 있다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영국한테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완성됐을 때 그거를 운영하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회사가 하고 있었고 이집트 사람은 그걸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한 푼도 이집트는 가져가는 게 없죠. 그런 상태에서 수에즈 운하부터 시작하면은요. 수에즈 운하가 사실은 영국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배의 거의 90%는 영국 배였거든요. 영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으면은요. 수에즈 운하 쪽에 유럽인 마을이 있겠죠. 유럽인 마을은 이집트 사람들 마을하고 같을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훨씬 더 세련되고 호화롭고 그리고 여성들의 복장이 어떻겠습니까? 자유롭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봐도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 1928년을 생각해보세요. 28년에요. 한쪽의 건너편에는 유럽인 마을이 있고 그리고 마을과 건너편 쪽 그 반대쪽에는 이집트 마을이 있는데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그쪽의 여성들의 움직임과 이집트 여성들의 움직임은 다를 거고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한테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이거는 유럽 애들은 타락한 애들이에요. 그렇겠네요. 저거 저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거죠.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서 이스마일리아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수에즈 운하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22살 먹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 하산 알 반나입니다. 하산 알 반나. 보통 이제 보통 연결해서 하산을 반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뭘 만드냐면 당시에 YMC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맨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이 YMCA잖아요. 그런 비슷한 조직을 만든 게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만들 때 이 사람과 6명이 와요. 수에즈 운하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이것 좀 너무 우리 이슬람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7명이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이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일종의 80년대에 우리가 그 학생 운동권에서 농활 있잖아요. 농활을 하면서 계몽 운동하잖아요. 이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계몽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자꾸 영국에 물들지 말고 네, 물들지 우리는 말고. 이슬람을 잘 지켜나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슬람을 잘 모르니까 야 우리 이슬람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 그러면서 저녁 시간마다 사람들의 마을 회관에 모아놓고 이슬람 역사를 가르치고 이렇게 훌륭했다는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자신감이 생겨. 와 우리가 이렇게 훌륭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몽 운동이에요. 사실 YMCA 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YMCA하고 다른 건 YMCA가 지금 했을 때 우리가 YMCA 하면은 물론 이게 크리스천 무브먼트이지만 사실 사람들 YMCA 종교 색깔 없이 많이 다니잖아요. 무슬림 형제들은 완전히 이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집트를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근데 독립한 이집트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사상은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바탕으로 한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이집트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슬람주의예요. 그래서 근대 이슬람주의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모든 이슬람이여 단결하라. 그렇죠. 일종의 범이슬람 운동이에요. 그런 거네요. 예, 범이슬람. 그러니까 이 사람 그 핫산을 만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알라는 우리의 지향점이고, 이 이슬람 경전의 꾸라는 우리의 헌법이에요.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는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네. 그리고 지하드는 우리의 길, 투쟁은 우리의 길이고, 그 길에서 죽는 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독립운동하던 느낌이랑 비슷한데, 그렇죠. 예. 다만 종교적 색채까지도 강하게 갖고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겠지, 훨씬. 네, 훨씬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들판에 불꽃처럼 쫙 퍼져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게 범이슬람 조직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자극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초기 그쯤만 해도 이슬람이 나름 전통도 있고 괜찮은데 서구 열강한테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을 텐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예전에 우리의 화려한 역사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19세기 그러니까 이집트가 언제부터 서구가 무슬림 세계를 언제부터 정확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냐면 1897년에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의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슬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근대 시작으로 보거든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지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구가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과학으로 무장해가지고 무슬림 세계를 지배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무슬림들이 이게 뭔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심어주는 운동을 한 거죠. 사실은 무슬림 형제단에 앞서서 자만루틴 알 아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먼저 해요. 무슬림들한테 야 서구가 전해주는 이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크리스찬이 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제대로 되지도 않는 애들 거 그 이 불신자들 거 크리스찬들 불신자들 그걸 받아들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만루틴 알 아프가니가 무슨 말하냐면 아니야 그거 우리 거야. 우리가 중세 때 다 가르쳐 준 거야 서구한테. 야, 그 좋네. 마인드 좋네. 그렇죠. 안 그러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구한테 전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거는 서구 불신자들 거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준 거 우리가 다시 그냥 회수하는 거야. 원래 우리 거였어 그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거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이? 그만큼 서구의 거는 좋아 보였구나. 아니 서구의 거는 불신자 거니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깨주는 거죠. 우리 거니까 받아들이라 이거죠. 하산을 만나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훌륭했다.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죠. 배척은 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아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를 더 가장 걱정했냐면은 그 식민주의보다 더 문제는 신민주의와 함께 오는 기독교 사상들을 무서워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없애야 된다.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게 들판에 불꽃처럼 갑니다. 우리 예전에 그 구한말로 치면 개화파보다는 위정척사 쪽에 좀 가까운. 그렇죠. 세상을 가는데 우리 걸로 한번 우리 걸로 시작하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엄청난 인기를 끄는데
그런데 이제 가다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게 핫산을 받는 가장 큰 단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역사적 판단은 완전히 다르죠. 독일이 낍니다. 네. 히틀러. 예. 히틀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핫산을 받나가. 예. 좋아했어요. 히틀러의 마인 캄프 있지 않습니까?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네. 아랍어로 그 나의 지하드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독일 시스템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슬림 형제단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 조직적인 걸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독일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졌죠. 예. 그리고 사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팔레스타인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독일의 선전 모락에 놀아나서 독일 편에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을 깨려고 하니까 영국을 깨고 싶으니까 영국의 적이었던 독일 편에 든 것도 있고요. 와. 네. 그러면 그냥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게 그냥 실제로 독일의 나치에 뭘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책을 읽고 나치를 좋아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거네요. 네.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패배죠. 만약에 뭐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독일이 이겼더라면 또 다를 수가 있지만 독일은 근데 독일이 이긴 게 문제가 아니라 독일이 너무나 잔인한 일을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독일에서도 그 히틀러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팔레스타인 운동한 사람들도 독일의 선전물이 돼버렸어요. 예, 독일 선전물 돼가지고 독일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저 그 정도였어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독일 편이었다. 독일 편이었어요. 노골적인 독일 편. 노골적인 독일 편에 서가지고 방송을 했다니까요. 근데 히틀러가 그렇다면 이 사람을 좋아했느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필요했죠. 나의 유용한 선전 도구였죠. 예, 독일이 그래서 근데 이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하산 알반나 쪽도 그렇고 이 독일을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독일이 잘 꼬셨어요. 야, 우리는 영국하고는 달라서 제국주의에 관심이 없어. 우린 니네 해방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는 달리 독일은 무슬림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국주의를 할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근데 그건 사실 역사적 사실 틀리거든요. 독일은 이미 이탈리아하고 중동 어떻게 나눠 먹을까도 생각했던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놈이었던 건데 영국이 너무 싫고 유대인들이 너무 싫으니까 독일 편에 들어선 거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하마스의 원래 원조인 무슬림 형제단이 약간 독립운동 얘기도 했죠. 매우 민족주의적인 성향인 것 같은데 독립운동 하듯이. 네, 민족주의인데 그 민족이 근데 그게 어떻게 종교적이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족이 종교적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랑 우리가 민족이라는 유럽의 개념은 같은 땅에서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민족의 그 이집트 사람이다, 아랍 사람이다, 그보다 더 큰 건 이슬람이라는 틀이에요. 이슬람은 다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슬람 국가를 만나. 그런데 또 이 사람이 핫산을 만나가 뭐가 또 독특하냐면 반성을 합니다. 왜 우리가 잘 나가던 오스만 투르크 잘 나가다가 지금 영국한테 당했잖아요. 이 잘 나가던 우리 무슬림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랬었을 때 이 사람은요. 무슬림이라면 그런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아랍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망했냐?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망했다. 오스만 투르크는 왜 망했냐? 얘네들이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는 애들이 아니다. 아랍어로 모국어 쓰는 애들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꾸란을 제대로 읽었겠냐?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그렇게 해석해요? 네. 아랍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페르시아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이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랍 우월주의죠. 사실은 아랍어로 안다고 해서 꾸란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꾸란은 어느 나라 말이 원조? 아랍어로 써 있지만요. 그게 7세기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비아랍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랍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꾸란만 안다고 해서 꾸란을 아랍어를 안다고 해서 꾸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꾸란에 시리아어도 많이 들어갔고 여러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뜻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우월주의인데 아랍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슬람 중에 아랍이 아닌 이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튀르키예. 이란. 튀르키예, 이란.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그렇구나. 근데 이집트가 크니까 그랬나 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운동이고 이 사람은 그런데 결국에는
무장봉기를 이 아랍 왕정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당시의 왕정과 불화를 겪었고, 이 무슬림 형제단에서 뭐를 하냐면, 그 총리를 암살합니다. 와. 1948년에. 왜요? 왜 그랬어요? 정치적 색채도 안 맞고, 제대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슬림 형제단은 정권을 넘기는 게 목적이에요.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뭐 이집트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부가 50개나 생기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까지 1930년대 말이 되면은 이게 50만까지도 봅니다. 전체 이 주변에 이 그 회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왕정도 이거 불안한 겁니다. 왕정도 불안하고 이게 사사건건 시비가 되다가 결국에는 총리를 죽이고, 그리고 하산을 반나도 그 다음에 시장통에서 암살당해요. 그래서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걸출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사이드 꾸뚜브라고. 사이드 꾸뚜브는요, 원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하산을 반나도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22살에 운동을 시작했고. 근데 이 사이드 꾸뚜브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미국 뛰어난 선생이어서 국가들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해외 연수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잘 되는 거 받아와라.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 적응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학교 선생님으로 당시 이제 이집트 정부가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하고 이집트하고 친했으니까요. 갔는데 미국에서 2년 생활이 이 사람 인생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서양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인슈타인도 받고 여러 가지 서양 책도 많이 받고 서양 음악도 좋아했고 그랬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남긴 말들이 너무 재밌어요. 재즈는 흑인들의 음악이고 저속한 음악이고, 그리고 미국은 남녀가 마치 동물들처럼 섞여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어떻게 남자 여자가 교회에서 댄스를 추느냐. 미국 사람들은 이발도 이상하게 하고. 모든 게 미국에 안 들어가지고, 미국 갔다 온다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미국 갔다 오면 친미파가 주로 되는데, 완전히 반미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이거는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길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좋은 걸 보고 와서 이집트의 발전에 노력을 해달라고 국고로 해서 돈을 보내서 유학을 보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이슬람 길을 가야 된다면 이 사람이 무슬림 형제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1952년에 나세르가 쿠데타를 하는데, 거기에 무슬림 형제단이 많이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은 그 쿠데타 세력과 함께 성공을 하고, 이 군인들이 자기들 생각이 같아서 이슬람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나세르가 보니까 이게 세속주의자거든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훨씬 더 자기는 무슬림 색채가 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세르 같이 군인들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내 신앙으로 하는 걸, 나라를 그렇게 가는 거 원하지 않아.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속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무슬림 형제단에서, 사실 나세르가 그런 얘기합니다. 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무슬림 형제당 대표가 자기한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무슬림 여성들, 이집트 여성들한테 히잡을 씌우자고. 그때 여성들 히잡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세르가 웃으면서, 아니 당신 딸도 지금 대학 다니는데 히잡 안 쓰지 않냐. 그런데 당신 딸도 히잡을 못 씌우는데 내가 어떻게 1000만 명이나 되는 이집트 여성한테 히잡을 씌울 수 있냐. 그리고 막 그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여 사람들 막 다 웃고 난리 나죠.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쓰고 다니라고 그래.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조롱하면서 웃으면서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히잡 하나로만 답이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런 군인들을 두고 사이드 꾸뚜브는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대 의견을 쓰면서 암살을 시도합니다. 누구를요? 나세르를. 와, 생각이 다르다고? 암살했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걸작을 쓰는데 이정표라는 걸작을 쓰는데요. 거기 이 사람이 사상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게. 예.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 역사에서는 이슬람 이전 사회 혼란한 사회, 이슬람이 없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예. 그거를 야만의 시대라고 불러요. 자힐리아라고. 예. 보통 번역은 무지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야만의 시대예요. 예. 그래서 이 야만의 시대에 이슬람이 와서 문명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문명의 종교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어떤 시대는 야만의 시대라고 그래야 돼요. 자기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이해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자힐리아 야만의 시대는 이슬람이 없는 사회에 쓰는 거지 이슬람이 있는 사회에다는 그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이집트는 이슬람이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집트를 가지고 야만의 나라, 야만의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예. 사이드 쿠뚜브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이집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야만의 시대다. 아. 제대로 된 이슬람은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정쩡한 이슬람이.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제대로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야만의 시대. 그 사람은 세상 모두가 지금 우리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슬람의 지도자인 칼리파가 사라졌는데 금요일 예배가 왜 필요하냐?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는 이건 야만의 시대다. 이 야만의 시대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매우 근본주의자이네요. 굉장히 근본주의자였죠. 갈수록 그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와서.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적골 나겠다는 걸 눈앞에서 본 거니까.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변의 국가들에서 그래도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 예. 그래서 이제 풀어줘요. 한 8개월 있다 또 잡혀 들어옵니다. 국가 전복제에다가 또 그 나세르 암살 음모죄로. 예. 결국에 1966년 8월 29일에 사형당합니다. 아하. 예. 사형당하거든요. 예. 이게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진짜 그 저항 정신이 강했군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에다 저항 정신 강하고 반정부적이고. 네. 어. 그러니까 이 무슬림 형제단인데 왜 인기가 있었냐면요. 예. 이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합니다. 오, 그래요. 예. 가난한 사람들 예. 도와주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예. 이런 거를 하니까 당연히 밑바탕에는 인기가 있죠. 예. 그리고 만약에 지진이 난다. 아니면 불이 난다. 그러면 국가기관보다 더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이야. 그 좋아하죠. 네. 우리를 치면 해병전을. 해병전회, 해병대 전후회, 딱 그런 거예요. 그냥 동네 알아서 돌고.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난다.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 자식들 이거 골치 아픈 놈들인데.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무슬림 형제단이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팔레스타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마스의 뿌리예요. 근본 좀 더 근본주의.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간 건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집트에 왜냐면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은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딱 붙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예요. 이쪽에서 일하면 저쪽 영향을 줘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마스가 만들어지는 게 무슬림 형제단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무슬림 형제단의 누구냐면 아흐마드 야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난 거 알주라라는 지금에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스라엘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말은 다 불도저로 미뤄져 버렸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가자 지역에 사는 겁니다. 네. 가자 지역에 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12살 때 친구하고 놀다가 이 척추에 부상이 돼가지고 하반신 마비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에 대해 살아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착한 심성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마비되고 그런 거 되면을 친구 때문에 하면은 엄마가 이 집 식구가 난리 날까봐 그걸 또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성이 굉장히 고운 친구인데, 근데 뭐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이제 뭐 이집트에서 공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대학을 마치지는 못하죠. 마치지 못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있으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가르치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예배 인도자로 이맘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하마스가 시작되는데, 하마스는 그 사실은 굉장히 조용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슬람을 앞장세워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하는 그거는 없었어요. 거기는 그냥 진짜 이슬람 시민운동처럼. 네, 그러니까 이슬람을 앞장서서 시민운동이나 독립운동 한 게 굉장히 약했어요, 팔레스타인은. 예. 그리고 세속주의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운동을 했죠, 피에로가. 피에로. 피에로는요, 무슬림, 크리스찬 다 같이 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거기는 종교가 없어요. 그 세속주의예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해방. 예, 해방. 예. 그런데 이 하마스가 1987년에 나오거든요. 근데 왜 나오냐면 87년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지친 겁니다. 누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친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너무 심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87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87년에 일어난 게 제1차 민중봉기예요. 민중봉기. 예. 그 87년 12월 달에 하마스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요. 하마스는 그러니까 원래 무슬림 형제단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88년에 그 헌장을 발표할 때도 우리는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라고 2조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뿌리가 무슬림 형제단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하마스가? 예, 하마스가. 그래서 하마스가 만들어진 하마스는 뭐의 약자냐면은 이게 하라카트 하면 이제 그 하라카트 무카와마 그러니까 무카와마틸 이슬라미 또는 이슬라미아라고 그러는데요. 이슬람 저항 운동이에요. 그 앞자만 아랍어의 앞자를 따서 하마스라고 이게 붙인 거고 이거를 보시면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이제 하마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하라카툴 무카와마틸 이슬라미야 해가지고 하마스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뭐 알라의 신은 그 무함마드 알라의 사도다. 이게 플래그고 여기 문장인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해방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팔레스타인 해방인데 피에로하고 다른 점은 이들은 종교적 색채예요. 이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냥 저스트 독립뿐만 아니라. 예. 독립뿐만 아니라. 그리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87년 12월 달에 등장했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기치를 내세운 게 아니라 피에로가 너무 무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팔레스타인 어떻게 독립하겠느냐. 그 피에로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88년에 강령을 만들 땐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이슬람 국가야. 예, 근데 이슬람 국가인데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이슬람 국가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이스라엘 절멸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끝내버리고, 끝내버리고 거기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처음부터 목표가 그거였어요. 처음부터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인정 안 해요. 강경파네요, 그러니까. 강경파예요. 피에로는요? 피에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피에로는요. 같이 그냥 우리 독립국가를 만들어줘였습니까? 예, 피에로도 처음에는 테러 활동을 많이 했죠. 왜냐면 약자가 할 수 있는 건 테러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93년에 하면서 공존을 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그 피에로가 다른 점은 피에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파타는 이스라엘과 대화하면서 공존하는 국가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안 해요. 하마스는 88년에는. 88년에 근데 2017년에 바꾸긴 합니다. 2017년에 여전히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지만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땅을 많이 뺏었잖아요. 그 전쟁 전에 국경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전쟁 전에 국경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2017년에 드디어 그 하마스가 바뀐 거다. 예를 들면은 그때 그 헌장이 2017년에 헌장을 다시 만드는데요. 42조로 그때는 뭐가 빠지냐면은 무슬림 형제단의 지부라는 말이 빠져요. 독자적인 이제 하마스다. 사실은 근데 역사 지우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슬림 형제단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정치적 이유겠죠. 그리고 67년 국경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하마스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전멸이 목표입니까? 그러니까 2017년에 만든 강령에는 그게 묘하게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말은 없지만 67년에 국경을 인정한다는 거면 다른 쪽에 이스라엘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정 안 해요.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너무 뿌리박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럼 인정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은 67년을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인정한 거라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은 편의상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이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절면하는 거죠. 야.
말을 못 하고 있지만 67년 국경이라는 게 뭐예요? 67년에 이스라엘이 뺏은 땅을 뺏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7년에 뺏은 땅이요. 시리아한테 골란고원을 뺐습니다. 예.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다 뺏어요. 가자 지구랑 이집트한테. 예. 그리고 지금의 서한 지역 있잖아요. 예. 그건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그걸 뺐었어요. 예.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었구나. 그때.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서 어떤 땅을 줬냐면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어요. 79년에 이스라엘 이집트하고 평화협정하면서. 예. 요르단강 서한은 안 돌려줬죠. 그 다음에 가자 지구도 안 돌려줬죠.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골란고원도 안 돌려줬죠. 그러니까 67년 전으로 가면 지금 다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67년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땅. 네. 우리가 수복한다. 네. 그래서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나 이스라엘의 강경파나 다를 바가 없어요. 상대방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스라엘 인정 안 합니다. 극우파들이 이스라엘 극우파가 팔레스타인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극우파가 팔레스타인 인정했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렇게 밀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막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네. 그 뭐 이렇게 외신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전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마스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공격을 하겠다. 이게 이제 그렇게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가자 지구 내에 하마스가 있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옛날에 베트남 전쟁처럼 이게 얘가 하마스고 얘가 팔레스타인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될까? 절대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전멸을 시킬 수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으면 하마스고 그냥 있는 사람이면 팔레스타인 사람 그런 걸까요? 아니, 구별이 안 되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특히 네타냐후 정부에서 해온 거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요. 예. 하마스를 죽이면서 민간인이 어쩔 수 없이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 하마스를 공격을 해가지고 기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기지를 공격했는데 재수없게 옆에서 민간인들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하마스는 그 기지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를 공격한다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 최근에 그래서 공격하면서 하마스를 때렸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교회를 때렸잖아요. 예.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슬픈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네타냐후 한다. 정부가 네타냐후 총리가 10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같이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마스 적군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시설을 다 동원해가지고 때릴 것이다. 예.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병원도 다 있어요. 아이고야.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민간인 희생을 최대한으로 맥서마이즈 하면서도 우리 하마스를 정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미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 무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네타냐후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공존을 생각이 없어요. 공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나 네타냐후 정부랑 다를 바가 없어요. 둘이 똑같네요. 공존 못 하는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네. 서로가 절멸인 거죠. 서로가 절멸인 거죠.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럼 이번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해서 네. 우리가 하마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그죠? 하겠다는 거겠죠. 그게 우리가 뭐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오해를 샀을 수도 있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으나 그거 어떻게 구별하냐? 제가 한마디 해드릴까요? 헤르소크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헤르소크라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징적인 대통령이죠. 네네. 네. 보통 대통령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저는 깜짝 놀랐는데 헤르소크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과 하마스를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마스가 그 나쁜 짓을 했는데 예. 그걸 걔네들을 쿠데타 행위로 제거를 해야 되는 제가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설장한 민간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같은 다 초록이 동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교황이 또 발끈해가지고 또 얘기를 했고. 편리한 논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공존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극우파들은 그래요. 예. 극우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착촌을 만든 게 지금 우리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마스가 국제법을 위반했다. 뭐 병원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양쪽 다 병원은 서로가 안 했다고 하지만 병원도 뭐 국제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반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착촌 국제법 위반입니다.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에요. 예. 알바케 하는 거요. 다른 나라 땅에 넘어와서. 예, 그러니까 하마스가 내세우는 공격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불법 정착촌을 늘렸고 불법 정착촌에 들어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단 린치를 해도 경찰은 보고만 있지 아무것도 안 한다. 예.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누가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마스가 민간인 죽인 건 잘못했어요. 그럼 예. 그거는 진짜 욕먹어도 싸요. 그런데 아랍 민심은 뭐냐면 그래 하마스 나쁜 짓 했다. 그런데 왜 하마스만 갖고 그러냐? 그게 사실은 아랍의 민심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본물듯이 터져 나온 거고 이번에 예. 그 공습을 하니까. 예. 그러면 누가 제일 지금 덜덜덜 떨겠습니까? 지금 떠는 아랍 사람이? 세계에서 누가 덜덜덜 떨겠어요 가슴이? 공격 받을. 아니요 아랍 세계 지도자들이 덜덜덜 떨죠. 왜요? 민심이 저렇게 무서운데. 민심이 무섭잖아요. 예. 지금 제일 온건한 데모가 모로코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지역이 난리예요. 아랍 세계가. 팔레스타인 말고도? 그럼요. 아랍 세계 아랍어로 쓰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게 팔레스타인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동안에는 팔레스타인 세계를 잊어먹고 있었는데 예. 하마스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악몽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폭격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하마스가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있다. 예. 그러니까 하마스는 맞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러지만 그걸 바라보는 같이 아랍어를 통한 사람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도안에 든처럼 모아놓고 때릴 수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이스라엘 감정이 막 엄청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편을 들은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지금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하마스 잘못했다는 말 못해요.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아랍의 민심은 오죽하면 하마스가 저랬겠느냐? 사람들은. 그런데 지도자는 그런 말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팔레스타인 지지한다는 얘기가 하마스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민심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슬람 지도자들한테 그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이슬람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뭐냐면 우리 다 나라에서 다 생각이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국민 개개인이 자꾸만 뭐라고 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학자들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세자를 비롯해서 왕실에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할지 잘 알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뭐 대추나라 감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라. 민심을 조용히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노렸던 효과가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막 다 중동에서 손잡으려고 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손잡는다고 그러고 하고 뭐 우리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처럼 아무도 우리한테 신경 안 쓰고 하니까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 분명히 발끈한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우리를 공격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하마스와 민간인이 구별이 안 되니 분명히 민간인도 희생이 될 거야. 그러면 전체 중동이 들썩일 거야. 이걸 하마스가 노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손잡는 거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이니까 이란이 슬쩍 세가지고 하마스 한 방 때려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이 네. 그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마스 자체가 위기감을 느껴요. 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손을 잡는데 사우디가 내건 조건이 뭡니까? 야, 너 나하고 손잡고 싶지? 이스라엘이 더 잡고 싶거든요, 사우디보다. 사우디가 손을 잡고 싶은 것보다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손잡는 게 더 절실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럼요. 예. 이스라엘은 사우디만 잡으면 대여를 낳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저 세트로 따라와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과 수교를 못했던 무슬림 국가권들 있잖아요. 예. 거기 한꺼번에 사우디가 하면은 사우디 따라서 세트로 다 따라오니까. 큰형님이랑 악수했다. 예. 나머지도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사우디하고 한 방만 딱 맺으면은 대여에 월척이에요, 월척 이거는. 그럼 우리가 아랍권에서 인정받은 거야라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사우디랑 계속 하고 싶었겠네요. 하고 싶었죠.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오래전부터. 네. 그런데 사우디가 그걸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사우디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무함마드 빈 살만의 아버지인 현 국왕이 예. 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하고 손 잡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미 교시를 내렸고.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도 이스라엘은 너 나하고 손잡고 싶지? 내가 손을 주고 싶은데 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런 상태에서 난 너하고 손을 못 잡아. 좀 잘 좀 해봐.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작전이 들어가겠죠. 와, 팔레스타인은 뭐 어떻게 해보자. 그럼 거기 하마스하고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야, 나를 인정도 안 하는 놈하고 왜 이해를 합니까? 피에로랑 얘기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만약에 그래서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마스는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그러니까 나 있어. 니들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문제 아니야. 너 그리고 이 악마 같은 놈하고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방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에 관심이 뜬 자체가 참 슬픈 일인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미국과 뭐 주변의 그런 몇몇 나라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대충 봉합하고 이스라엘을 그냥 여기서 살아 하려고 했는데 미국도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손잡는 게 좋은 게 미국은 빨리 중국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중국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 미국이 중동에서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그게? 이란이잖아요. 아 이란 잡으려는데 우리 신경 쓰기 싫으니까 야 사우디 이스라엘 얘네들이 좀 술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걔 좀 잡아봐. 나 잠깐 나가 있을게. 오케이? 필요하면 나중에 불러. 그래서 걸핏하면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왜 그 역사적 가지고 싸우냐고. 맞습니다. 그거 이렇게 진행하면 남의 속도 모르고. 똑같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좀 가까워질 틈이라도 좀 더 있지요. 사실은 사우디와 이스라엘보다는. 예. 그러니까 더 붙이기 쉬웠는데 이거는 붙이기 쉽지는 않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난감하겠네요. 아니요, 사우디도 이스라엘이 필요하긴 해요. 이란. 예, 이란에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도 좀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술이 좀 더 필요하고. 좋으나 그래도 내가 이슬람의 큰아버지니까. 그런 이런 거죠. 야, 내가 너하고 손했는데 야, 너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 잡겠냐? 내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잘 좀 해봐. 손 좀 씻고 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형 잘해볼게. 이렇게 하고 이거 가지고 내년쯤에 거의 조만간 될 것처럼 했는데 하마스가 보기에는 이것 봐라, 이것들 잘 노네. 어디 한번 맛을 봐라 하고 던진 거죠.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왜 좀 비싼 그 일자리도 주고 일종의 햇볕 정책을 썼다면서요. 그런 것도 다 사우디랑 손을 잡기 위한 사전 작업의 전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하마스가 별로 이렇게 고분을 안에 얘가 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동안 해왔던 게 우리 강력한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구나. 하마스가 이제 의지를 상실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 하마스를 이렇게 키운 거는 네탄야후 정부거든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기구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좋겠습니까? 두루 쪼개진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럼요. 뒤로 쪼개놓은 게 좋죠. 네, 그겁니다. 둘이 싸우기도 하고, 그럼요. 경쟁도 하고.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 개 떨어뜨리는 거예요. 위치도 떨어뜨려놓고. 아니요, 하마스 편을 든 거죠. 하마스를 카운터파트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뭐냐? 네탄야후 너 잔머리라 이거죠. 분리 정책.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마스를 선택 안 했으면 누굴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파타를 했어야죠. 피에로. 파타. 예. 그러니까 피에로는 하나의 큰 조직 이름이고요. 거기에 가장 큰 정파가 파타예요. 파타. 네. 우리로 치면 분리 정책. 우리로 치면 이 둘은요 같이 살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둘이.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그 병원 폭파했을 때. 이슬람 지하드 다른 그룹이 했다고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슬람 지하드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절면한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하마스하고 같을 것 같지만 하마스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달라요? 달라요. 다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파타하고 하마스는 완전히 달라요. 그랬구나. 진짜 어렵구나 이거. 예, 그러니까 파타가 뭐라고 그러냐면 2017년에 하마스가 그 강령을 조금 바꾸니까 파타에서 나오는 말이 야 그거 하나 바꾸려고 우린 40년 전에 해결한 문제를 아직도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약간의 중동의 평화 바람이 부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는 매우
불안한 그 살얼음 위에서 하던 거였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마스가 살짝 던지니 그냥 와장창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성일강 박사의 강력한 설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성일강 박사의 교육을 잘못 받았냐. 성일강 박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아랍의 민심은 끝났다. 왜냐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팔레스타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했거든요. 누가요? 아랍 세계가. 아랍 세계가. 네, 아랍 세계가 엄청 지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하마스한테 갔겠. 아니요, 그 자치정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한테 그렇게 많은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은 여전히 못 살고 그 지도주들만 잘 살고 부패했다는 얘기는 부패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랍 세계가 이제 지긋지긋하다 팔레스타인 문제 어느 정도 봉합하자 이런 분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일강 박사가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고 분위기 잘하니까 성 박사님 잘하겠습니다. 잘 듣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많이 동의를 했죠. 그런데 하마스가 터지고 보니까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게 아니구나.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게 아니다. 하마스가 이러기 전까지는 그냥 하마스도 조용히 이제 다 옛날 얘기고 그래서 저렇게 세틀다운 되는구나로 생각했나 보네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성 박사랑 손잡고 우리가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정신줄을 놨구나.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가 끝나기 전에는 중동의 평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중동 평화 이 문제는 없죠. 그럼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 어쩌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면 됩니다. 두 국가로 가면 돼요. 그냥. 가장 좋은 안전한 이스라엘을 원하잖아요. 안전한 이스라엘을 하려면은 평화 공정 가능한 팔레스타인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럼 지금 땅 유지하면서 팔레스타인하고 옆 나라 해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땅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게 웨스트뱅크에 정착촌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있죠.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방 빼줘야 되니까. 방 빼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빼기가 가자에서도 뺐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뺄 때. 그래 정착민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 주고 온 거랑 비슷한데. 정착민들이 군인들한테 니들이 이스라엘 군이냐, 니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네. 그래 강제 끌어냈잖아요.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강제로 끌어냈지. 그럼 이제 서한 지역은 더 많은데 그거 어떡하냐 이거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냥 좀 양보하고 평화롭게 살자는 쪽과 무슨 소리야 다 밀어붙이고 다 우리 땅 만들어야지 쪽도 있고. 근데 저는 이스라엘 쪽에서도 민심은 그래도 같이 살자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마스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게 이제 변수가 돼서 사실은 뭐 생존자 중에 그런 비디오도 봤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번에 총질 당하기 전까지는 공존을 생각했는데 이번엔 사건 난 다음에 내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쟤네들하고는 공존이 안 되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똑같네요. 남한에도 강경파 온건파 있고 북한에도 강경파 온건파 있을 거고 이스라엘에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변수를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헤즈볼라가 같이 조인할 거냐 아니면 이란이 어떻게 나올 거냐 요 두 가지 문제를 많이 꼽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헤즈볼라가 같은 히읗으로 시작하는 하마스와 같지만 같은 게 한글로 쓰면 같지만 이게 다른 단체입니다. 그렇죠. 이름은 저희도 다르다는 건 알아요. 이름이 다르죠. 그러면 어디가 순니고 어디가 시아인지 아세요? 나 그때 한번 들었어. 하마스가 순니. 하마스가 순니예요. 순니. 헤즈볼라는 시아입니다. 맞아. 그렇게 들었어. 그리고 헤즈볼라는요. 그 단어가 히즈브거든요. 히즈브. 하나 두 가지 때문에 히즈브하고 알라가 붙은 거예요. 히즈브는 당이라는 뜻이에요. 당. 알라는 알라잖아요. 알라당. 알라의 당이에요. 그러니까 신당이에요. 신의 당이에요. 이거는 꾸란 용어입니다. 이란하고 정도가 비슷하겠군요. 이란이 만들었어요. 82년에. 그러니까 꾸란 용어예요. 히즈볼라의 반대말은 히즈브 샤이탄이에요. 사탄의 당이에요.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꾸란에 근거한 용어예요. 꾸란에 근거한 용어고요. 거기서 따온 거고 82년에 피에로가 레바논에 있었거든요. 피에로를 박살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침공을 한 레바논을. 그때 전쟁의 산물이 헤즈볼라예요.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란 쪽에서 82년부터 해서 만들었고 85년에 예, 자신들의 그 정강 정책을 내놓은 거죠. 어떤 정당인지. 그래서 헤즈볼라는 본래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그 뭐 표준어로 하면 헤즈볼라인데 보통 헤즈볼라 그러죠. 예. 여기는 이란은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여기는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니까 아랍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 가보면은요. 거기는 저도 가봤는데 레바논 남부로 가보면은 이게 이란인지 아랍인지 모를 정도로 이란 대통령, 예, 이란 사진들, 호메이니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헤즈볼라의 근거지예요? 헤즈볼라 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 82년에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란의 최종 병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성 박사가 그 얘기했는데 최종 병기.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더 강경한 그 단체입니까?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훨씬 더 무력이 센. 그렇죠. 무기가 많아요. 그럼요. 이란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체급을 한다면 하마스는 아이고요. 헤즈볼라는 어른이에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만만찮게 헤즈볼라를 볼 수가 없어요. 2006년에 레바논 침공했다가 물러나온 게 헤즈볼라 때문에 물러났다고 이란하고 헤즈볼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2006년에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무적 신화가 깨졌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한테 못 이겼다는 얘기죠. 헤즈볼라가 저항에 못 이겼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란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할 때마다 뭐 헤즈볼라도 못 이긴 애들이 우리한테 까부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헤즈볼라 강합니다. 헤즈볼라가 얼마나 숫자인지 모르는데 그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하산 나스랄라인데 이 사람이 얼핏 말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한 8만 정도 된다고 봐요. 8만에서 10만. 8만 명. 예. 군사가. 예. 그러면은요 그게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세요. 레바논 정규군하고 헤즈볼라하고 싸우면 레바논 정규군 깨집니다. 와. 그럼 레바논의 현재 정규군을 지휘하는 리더는 그 국방부 있죠. 레바논 정부고. 예. 이거는 국가 안에 국가예요. 헤즈볼라는. 그러니까 이게 레바논에서도 이 헤즈볼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냥 여기는 우리 땅 하고 그냥 사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군사력으로도 압도하지만 정당으로도 진출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헤즈볼라를 빼고는 뭐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레바논의 정당으로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정당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국힘당 민주당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규군, 우리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망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당이 그렇게 사당이 운영하는 병력이 무슨 고려 시대에 무슨 무신 정권이냐, 고려 시대에 자기들 집안에 가신들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헤즈볼라가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헤즈볼라는 이란이 만들었고 헤즈볼라, 이란, 하마스는 목표가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네, 팔레스타인 건설이죠. 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절말. 와. 이스라엘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그겁니까? 예. 목표가 그거예요. 이란 혁명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 멸망. 와. 그러니까 이란은요 1979년에 혁명을 해가지고 왕정을 바꿨잖아요. 예. 왕정에서 공화정을 바꿨잖아요. 예. 그리고 완전 이슬람 국가가 됐죠. 이슬람 국가가 됐죠. 예. 그럼 자기만 되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우디 니네들 뭐 이슬람? 니네들이 무슨 이슬람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하면서 억압반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 사우디랑 다 기겁을 해가지고 야 이란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 그래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GCC예요. 1981년에. 아랍, 이슬람, 왕정이라는 공통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6나라가 일종의 EU를 만든 거예요. 왕정인 이슬람 국가. 왕정 이슬람 순니 국가들. 근데 그 중에서 오만은 이바디라고 순니하고 좀 다르지만 아무튼 순니에 가까운. 예. 이게 만든 게 이 클럽이에요. 그게 GCC예요. 그게 이란에 대항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말은 안 쓰죠. 예. 안 하지만 이거는 뭐 되게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처음에 무슬림 형제단의 생각하고 비슷하네요. 다 이슬람으로 공유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호메이니가 1902년생이고요. 예. 무슬림 형제단이 하산을 만나가 1906년생이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운동을 했던 현대 이슬람주의 아버지인 마우두디도 1903년생이에요. 다 같은 생각들이에요. 이슬람으로 다시 이 무슬림 세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란과 헤즈볼라, 하마스는 공통점이 순니 시아는 다르지만 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원리라면 헤즈볼라는 이번에 하마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참전을 안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와. 그런데 또 이란이 헤즈볼라를 만들었는데 예. 또 이건 아니에요. 이란이 헤즈볼라한테 헤즈볼라야 내가 너한테 돈 주니까 이번에 요거 좀 해봐라. 그럼 헤즈볼라가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런 관계 아니고 헤즈볼라 이거 하면 좀 어떨까? 그러면 잠깐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있거든. 그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주 이렇게 하죠. 예.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한쪽에서 듣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안 대표님하고 저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참고는 많이 합니다. 참고는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공항을 공격하고 알레포 공항을 공격했다는 나오잖아요. 네. 왜 공격할까요? 갑자기 느닷없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예. 아니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아, 그래야 저쪽이 참전 못 한다는. 누가 참전을 해요? 시리아에. 아니 시리아는 헤즈볼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공항을 왜 때려요? 시리아의 공항을 네. 모르겠습니다. 요거 하시면 답딱 나오잖아요. 이란이 헤즈볼라한테 무기 주고 돈 주잖아요. 네. 그럼 이란에서 뜬 비행기가 시리아에 내려요. 아.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 내리게 하기 위해서 때린 거예요. 그런 겁니까? 네. 야. 그러면 이란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안 가만히 있죠. 예. 그래서 어디로 내리겠습니까? 러시아가 운영하는 러시아 공군기지에 내려요. 지금. 그게 어디 있는데요? 시리아에 있습니다. 시리아에. 거기는 이스라엘이 못 때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땅이니까. 네. 러시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난감한 거죠. 러시아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서 무기가 또 이제 가겠죠. 헤즈볼라로. 레바논으로. 왜냐면 시리아가 없으면 레바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시리아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지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레바논 지원해야 되는데. 네. 지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란이 물론 그건 알겠어요. 이란이 완전 그 무슬림 국가를 이뤘고 다 무슬림으로 돼야 돼. 한데 유독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헤즈볼라라는 단체까지 만들고 계속 무기도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그럴 정도로 중요합니까? 이란 입장에서? 이란의 혁명의 정신. 이란 혁명의 정신. 되게 근데 이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의리 있고 자기 나라 살기도 바쁠 텐데.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의 정신이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예요. 제일 억압받는 자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예. 이란 국민들이 왕정에 허덕였잖아요. 예. 해방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슬림으로서 세상을 보니까 어디가 제일 고통받습니까?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이냐? 이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란의 혁명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팔레스타인 해방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혁명의 정신이에요. 이게 혁명 정신이니까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이제 미묘한 얘기가 나오죠. 알겠는데 지금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조금 정신 차린 다음에 돈을 줍시다. 예. 지금 우리 없는 살림에 그렇죠. 지금 쌀 주고 뭐 다 주고 하면 우리는 국민들은 뭐 먹고 살아요. 예. 그래서 이란의 지금 그 국민들 중에서는 반정부 반원정부 운동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헤즈볼라 돈 주면 우리는 뭐 먹냐 이거. 그렇죠. 야, 반정부가 오히려 실리주의네. 예, 묘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란에서는요. 그래서 이 정부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정부에서는 그거를 확실하죠. 그걸 이끌어가는 혁명 수비되고. 그래서 이란이 어느 정도 이란이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갈려져 있는데 이번에 팔레스타인을 봤잖아요. 예. 아이들 죽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란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이란 사람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했잖아요. 몇 명이 지원했겠습니까? 나 팔레스타인에서 죽을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서 내 몸 그냥 바쳐서 나 죽을래. 몇 명이나 신청했을까요? 이란에서? 네.
가장 제가 며칠 전 어저께 못 셌는데요. 수만 명이 3일 전에 했을 때 350만. 350만 명. 수만 명 수준이 아니고 이란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8,500만이요. 와. 그럼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건데 350만이면 우리로 치면 대략 비율로 따지면 250만 정도가 지원하는데 대전 시민 전부가 다 가고도 남죠. 야. 이 사람들이요.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쭉 서 있는 사람들 서 있는데 이제 등록할로 서 있어요. 야. 인터넷에서도 봤고. 내가 가겠다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저분 가서 별로 싸울 수도 없을 것 같은 분들까지 예. 나이가 많이 있고, 예,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 뭐 제 나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가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이란의 정신이군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구해야 된다. 야 이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그러니까 공감자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란이 군대를 풀 필요가 없는 게, 자 헤즈볼라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시리아에 또 친이란 민병대가 있죠. 이들을 우리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라크에 민병대가 또 있습니다. 이라크에 헤즈볼라가 2개가 더 있어요. 이름이 헤즈볼라가. 헤즈볼라는 꿀한 용어니까, 알라의 당이니까. 헤즈볼라가 싸우려는 건 사탄의 당이거든요. 헤즈볼 샤이탄, 샤이탄하고 싸우는 게 이스라엘의 샤이탄이죠. 미국 샤이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 있죠. 그럼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멘에 있습니다. 후시 반군. 후시 반군은요 목표가 정확해요. 알라에게 영광을. 알라의 영광이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그것도 명확하네. 그렇죠. 이스라엘 그냥 끝낼 때까지 싸운다. 예. 그리고 이슬람의 승리. 그 중동 국가들은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이런 게 좀 약합니까? 물론 뭐 동포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 국가는 국가고 이란은 이란일 텐데 그렇게까지 마치 우리 민족이 침략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까요? 그게 분노가 심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온주의 협회가 1897년에 처음 성립하거든요. 예. 시온주의를 만든 사람은 테오도르 헤르츠인데, 테오도르 헤르츠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 고통받는, 유럽에서 고통받는, 이 무지막지한 게 고통받는 이 유대인들이 살 수 있다면 어디든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우간다 안을 받아들였었어요. 어디든지 땅만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데 결국 이분의 의견은 제껴지고 우리는 시온으로 가야겠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사람이 안 살았으면 괜찮죠. 1897년 시점에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96%가 아랍 사람들이고 4%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면은 아랍 사람들 열불이 나는 거죠. 그냥 쳐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더군다나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은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통합니까? 그럼요. 이란, 시리아, 레바논이 같은 말 써요? 말 써요. 알아보니까. 이란은 아랍어 안 쓰잖아요. 아니, 이란은 빼고요. 이란은 빼고. 근데 이란 사람들도 아랍어 지도자들은 잘해요. 그럼 이란과 레바논, 시리아가 같은 민족이에요? 아니요. 이란은 빼고. 이란만 빼고 이쪽은 전부 다 알아보 쓰는 나라들이니까. 사우디까지. 그럼요. 말을 같이 쓴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 그럼요. 그런데 같은 민족인 사우디는 되게 실리적이고 그런데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이란은 저 친구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문제는 내가 해야 될 문제인데 너는 인마 아랍어를 쓰는 애도 아니고 너 지금 뭐 하니?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란이 진짜 독특한 나라네. 사우디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종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 팔레스타인 문제 종교 문제 아닙니다. 아랍 민족주의하고 시온주의가 종교 아닙니다. 시온주의는요. 시온주의 나왔을 때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시온주의 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을 때 유럽에 있었던 종교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야 하느님이 가란 말 안 했잖아. 그리고 거기에 가야만 하느님의 땅이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설레발치다가 우리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 예. 하느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예. 너 지금 뭐하니? 시온주의. 너네 뭐하니? 이거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어요. 시온주의는 세속주의예요. 종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라 유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만든 시온주의자들은 유대교로 보지 마세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주의는 원래 유대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꾸만 팔레스타인을 종교 문제는 종교 문제 아닙니다. 이슬람과 유대교가 부딪히는 종교 문제가 아니고 아랍 민족주의와 시온 유대주의가 부딪히는 건데 예. 이거를 패턴을 바꿔버린 게 이란인 거죠. 이란이 79년 혁명하면서 여기에 이슬람의 이름을 끼워드니까 사우디가 이게 뭐니? 이게 멍미 이게 된 거예요. 종교 전쟁이 돼버렸어요. 네, 종교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는 종교 전쟁 하는 게 아니야. 예. 우리는 유대인들 사랑해. 사실 이란에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반대하는 건 시온주의야. 시온주의가 악이야. 시온주의만 끝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 땅 포기하고 우리 예. 이 땅 찾아볼게요. 시온주의 없으면 시온주의 없는 데서 우리 유대인들하고 잘 살아. 무슬림은 유대인 못 살 게 뭐가 있어. 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란은 되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마치 우리를 치면 신장 위구르 탄압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파병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만약에 신장이 우리가 같은 종교라면 같은 종교. 오라서 같은 종교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종교가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 약하고 진짜 중동은 이슬람이라는 그 같은 종교가 있으니까 훨씬 유대감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요. 그것도 아닌데. 신장 위구 나왔으니까 그러죠. 지금 우리가 이슬람으로 무슬림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문제를 꼽는 세 곳이 있습니다. 예. 맞춰보십시오. 세 곳. 이미 뭐 누가 뭐 어떻게 무슬림들이 무슬림들이 지금 무슬림들이 반드시 여기는 우리 무슬림으로서 여기를 해방시키는 건 우리의 의무야. 하는 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적어도 세 개가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하나는 팔레스타인. 했잖아요. 예. 팔레스타인. 네. 하나가 신장 위구르. 예, 하나는. 탄압받는 애들. 네. 또 하나 이슬람인데 탄압받는 애들. 네, 어딜까요? 모르겠는데요. 어딜까?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없으시면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살기 편. 너무하시네. 진짜 너무하시네. 카슈미르. 카슈미르. 거기가 신장 위구르 지역 그 동네 아닙니까? 그 근처죠. 그 근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인도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겠다고 하는 인도 사람들이 있는 게 카슈미르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캐나다에 많다는 카슈미르 해방. 예, 카슈미르는 다 그 무슬림들인데 거기가 인도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팔레스타인의 그 국가 문제는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에 확전보다도 진짜 걱정되는 건 이제 테러가 나올 것 같아요. 테러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테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가 저지른 하마스를 그 팔레스타인 문제 제대로 해결 안 되면. 그럼 그들이 지금 이 이슬람 강경파들이 뭐 어디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가 있던 사람들 다시 등장할 수 있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해서 얘기를 던지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건 확전보다는 테러예요. 그러면 더 여론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사실 조용했죠. 그리고 뭐 IS가 하도 설치고 그래가지고 조용했는데 이제 대의를 두고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 세계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리고 헤즈볼라도 막 개입할 것 같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가 카슈미르 문제라든가 그럼도 이란은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해결됐어. 그럼 다음은 여기야.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요. 재밌게도 아직 그쪽에도 얘기는 없어요. 그쪽 얘기는 없습니다. 예, 이란은 계속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만 했고 또 이제 뭐 성공하면은 또 카슈미르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카슈미르하고 신장 위구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혀 달라요. 팔레스타인이 훨씬 파괴력이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한. 왜 그러지? 똑같이 자기 왜 강한 왜냐면 제국주의의 모든 민낯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저기에는 평소에 우리가 미워하던 애들이 영국, 미국 다 있고 거기에 그 약속 안 지킨 거 다 있고. 근데 중국이 저지른 거는 그는 별로 안 분노스러운가 봐요. 그 제가 이제 좀 멀어 좀 멀어서. 중국을 요구를 하기에는 중국하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은근히 또 신기하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욕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죠. 제일 심각하게 욕을 한 나라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용감하게. 그런데 더 이상 욕 안 합니다 요즘. 요즘은 예, 에르도안, 튀르키예. 예, 거기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엔 조용해요. 거기는 이제 완전 이슬람 동포 괴롭히냐? 예. 손 잡았죠 이제. 야, 이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의 문제가 답이 없네. 간단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예. 지금 미국 항모가 움직였잖아요. 예. 미국 항모가 움직이는데 지금 그 긴장을 하면서 항모를 부실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을 네? 부신다고요? 미국의 항모를 여차하면 부셔버리겠다. 그건 어디겠습니까? 자살행위 아닙니까? 아니 거의? 러시아. 무슨 명분으로요? 항모가요. 지금 숨었어요. 항모가 미국 항모가. 이스라엘로 올려다가? 네, 그 뒤쪽에 키브루섬 뒤쪽에 숨었어요. 왜 숨었냐면 푸틴이 미국 항모가 떴잖아요. 항모에 갖고 있는 거 토마호크 미사일이 700에서 900기가 있거든요. 예. 그게 전부 다 사정거리가 러시아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 공격이 대가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하는 게 뭐냐면 미그 31을 띄워서 초음속 미사일을 정착하고 예. 흑해 대기 중이에요. 와. 여차하면 떠요. 그러면 중국 배가 6개가 군함 6척이 움직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란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미국이 항모나 이런 데에서 헤즈보라를 때린다 그러면 참전으로 생각해서 뭘 하겠냐고 그러냐면요. 호르무즈에 맞겠다. 이란이.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두고 지금 못하게 강력한 지금 힘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또 미국은 항모뿐만 아니라 여러 전략 자산을 지금 배치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인가는 구실 작전 미국하고 이스라엘에다가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상전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이렇게 강으로 간 것은 확전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예, 확전하지 말자. 겉으로는 막 하지만 또 뒤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과 이란이 지금 모종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예. 내려야 되니까. 또 교황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제발 해라. 시스파이어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분위기는 확전을 막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러지만 이스라엘 내 여론이 문제구나. 예, 확전을 막는 분위기이긴 한데 거기 확전이 막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우리 자존심은 놓지 않겠다고 부딪히는 부분이 누군가 잘못 뭔가 탁 터트리면 이건 뭐 인질이 어떻게 죽는다든가 난리가 나는 감정을 거죠. 건드린다든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들을수록 진짜 걱정되네. 그래서 요즘 제일 답답해하는 쪽이 예. 우크라이나래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인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관심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반대쪽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요. 예. 자작극으로 벌릴 수 있겠다. 예. 예, 큰 자작극. 예를 들면 뭐 핵시설을 뭐 파기한다든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한 것처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동네가.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네. 답이 없고 너무 깊은 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어디 빈 땅 찾아서 이스라엘이건 팔레스타인이건 그쪽으로 옮겨줘도 안 된다고 하겠죠? 아니 지금 선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박현도 교수님은 11월 7일에 네. 박현도 성일광 듀엣으로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야, 대박이겠지. 드디어 저희가 한번 거의 금세기에 쇼를 하는구나. 야, 이거는 저 알자지라 연결해서 네. 현지랑 같이 정말 근데 제가 좀 밀릴 것 같아요. 성 박사가 패션 감각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요즘 그 성 박사님이 입고 오시는 옷이 네. 그게 와. 성 박사님 요즘 엄청 잘 나가시잖아요. 야, 요즘 뭐 네, 저희가 한번 박현도 성일광. 아니, 그래도 박현도 교수님이 원조죠. 원조. 사실은 뭐 이 프로님 많으면 제가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성일광입니다 정말. 네. 까마득하다. 두 분을 한번 모시고 그럼. 그때 되면 그래도 조금 전쟁이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네. 조금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잘 배웠습니다. 답이 없다 정말. 참 걱정되네요. 네, 이렇게 복잡한 걸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를 구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우리나라 유일의 중동 전문가 네.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